이런.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올릴 때 이거 그대로 올려야 되겠다. 네. 저는 개발자는 개발을 안 하고 있고요. 제 메인 잡이 개발이 아니고 또 이제 코딩을 손놓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랩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고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앱 관련된 개발을 하고 계시면 네, 램 써주세요. 우리 회사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끝나고 물어보시면 제가 스티커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개를 하자면 이런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풀픽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KCP 우부터 삼성전자까지 제가 코딩 개발자로 있습니다. 이 전에도 뭐 병특하고 해가지고 한 8년 정도 코딩을 했거든요. 풀타임으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KTH 이모비 랩이라는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6년 동안 코딩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개발자로서 코딩을 좋아하거든요. 잘한다는 얘기도 잠깐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개발자로서 열심히 코딩 배웠는데 코딩을 좀 놓으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코딩을 정말 많이 잊어먹은 상태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2년 전이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2년 전에 왕초보였고 이제 초보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가 2년 전 시점에서 했던 언어는 뭐 C, ++, 펄, PHP, 자바, 이것도 자바, 루비, 자바스크립트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이랬는데 그래 주로 웹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개발자지만 개발자 중에도 이제 코딩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뭐 폴리모피즘, 뭐 상속을 이렇게 막 이런 저는 그런 거보다 뭔가를 만드는 거, 결과물, 뭔가 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개발자였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코딩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계속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했던 언어 PHP 하면 요즘에 저 PHP 하는데요? 하고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하는데 솔직히 그건 서버 사이드 언어도 아니고 노드는 왠지 정 안 가고 자바는 왠지 지금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자바는 저는 꼭 밥 벌어먹고 싶어요 이러면 자바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쿨한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자바를 배우는 게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코딩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베이션은 힘들게 외운 코딩 감을 놓지 않고 싶었고요. 4년 지나면 감이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뭔가 저 자신을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감이 있겠지 아직까지. 그리고 업계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컨설팅 뭐 이런 비슷한 일, 코딩, 뭐 인터넷 관련된 일 계속 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먹고 살려면 코딩은 기본이죠. 그리고 만들고 싶은 게 저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 어썸노트에, 에버노트에 만들고 싶은 거 리스트가 있어요. 10개 정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그럼 다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 언어를 골라야 되겠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타임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언어를 골라야 되겠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개가 넘는데, 그걸 다 만들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래야 뭘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주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백원아님, 박현님, 예진님은 알게 된 적이 많다고. 하여튼 좋으신 분들이 파이썬을 쓰더라고요. 근데 좀 쿨해 보였습니다. 자바를 합니다. 이러면 어디 가서 이제 유명한 그림 있죠. 자바 2명 타요.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빨리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뭐 파이썬이 정말 느린가요? 라고 하는 게 요즘에 나는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약간 한 이슈가 됐는데 요즘에는 기계는 싸지고 사람이 비싼 시대잖아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파이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요즘 또 핫한 그림이죠. 아세요? I have a pie, I have a son. 파이썬. 네, 이걸 하겠습니다. 앱 개발 빼고 다 할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더라고요. 제가 대충 알아봤더니 앱 개발은 아무래도 iOS, 안드로이드는 요즘엔 스위프트랑 자바, 코틀린으로 해야 되고 앱 개발 빼고 다 할 수 있는 언어가 파이썬이었습니다. 웹 서비스 만들고요. 웹 페이지 기본이죠. 인터넷 상에 크롤링.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크롤링이 있었거든요. 제가 광고 엔지니어였는데 광고 크롤링 같은 것도 하고 싶었고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라는 마케팅 용어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하여튼 요즘에 AI 같이 뭔가 베이지안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분류도 좀 하고 K-민즈 같은 걸로 좀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에 가장 파이썬은 좋은 언어 중에 하나죠. 탑 2, 3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빅데이터, 뭐 하도 이런 거 돌리는데도 파이썬 많이 쓰고요. 스크립트, 뭐 아까 말씀드린 봇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요즘에 파이썬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죠. 옛날에 저도 배시도 좋아했습니다. 배시. 라즈베리 파이, 뭐 마이크로 파이썬 이런 것들도 라즈베리 파이 하면 당연히 뭔가 저전력 뭔가 해낼 것 같은데 의외로 파이썬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뭐 일단 뭔가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하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에 2년에 한 번씩 잡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제가 스크린샷을 떴는데 위에가 잘렸네. 1, 2등이 뭔지 모르겠네. 뭐예요 이거. 네, 제가 이거를 덱셋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여튼 잘렸네. 하여튼 파이썬이 되게 잘 나가는 언어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언어죠. 요즘에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자바에는 조금 더 일자리가 많긴 하지만 그 스마트 스터디와 나인과 같은 훌륭한 회사들에서 파이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뭐 제가 아는 헤드헌터한테서 왜 이렇게 파이썬 개발자가 막 필요한데 파이썬 개발자가 공급이 딸리냐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파이썬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는 왕초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이 많았죠. 정말 이제 막막하죠. 그나마 그래도 맥을 쓰는 사용자라고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윈도우를 쓰시는 분이라면 좀 더 힘든데. 책을 삽니다. 어차피 책은 보는 게 아니고 모으는 거잖아요. 네. 책꽂이는 크고 책은 모으는 거기 때문에 책을 사야 되겠죠. 제가 어제 저녁에 찍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KTX에 있을 때 요 책 사라고. 이거 두껍고 이름 기억 안 나나. 그 광운대 교수님이 쓰신 열혈강의 파이썬인데요. 파이썬 2 기반이고 이게 파이썬 3 버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은 파이썬 레퍼런스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언어를 배우려면 레퍼런스 책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집에 딱 갖다 놔야 좀 마음이 놓이죠. 왜냐면 영어 레퍼런스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전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거 누가 또 추천하더라고요. 파이썬 잘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건 또 어렵습니다. 근데 뭐 일단 이런 거 하나 또 꽂아놔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고책은 제가 웹을 뭔가 만들고 싶었는데 장고책이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안 나와 있었어요. 그 플랑크 책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절판이 됐었는데 굳이 그 알라딘 중고장터 가가지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책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하여튼 이런 책도 사고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장고 이건 장고 책인데요. 제목은 파이썬이 잘 보이는데 장고로 배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도 좀 사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10%는 안 읽었지만 그리고 다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뭐 검색을 손가락이 구글링이 먼저 하게 되지 이게 책을 자꾸 찾게 되지는 않죠. 근데 검색했더니 요 사이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파이썬에 대한 기본 하면 이 점프투 파이썬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뭔가 파이썬 2와 3와 뭐 자세한 거 이거 신경 안 쓰면 이 링크가 짱입니다. 점프투 파이썬. 이게 책도 나왔죠. 책도 나왔는데 제가 정확한 히스토리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색하시거나 완전 뉴비들한테는 요거 짱이고 마음 먹으면 반나절 동안 그러니까 코딩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반나절 동안 쭉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 반나절 동안 보면 if, for, 함수 이런 거 보면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고 다른 언어 해보셨으면 뭐 그냥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근데 마치 나는 파이썬을 다 배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부터 파이썬을 반나절 동안 보면 나는 파이썬을 다 알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발자들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게 제 모티베이션 동기이기도 했고 근데 뭘로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는 건 없죠. 뭐 장고 정도는 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뭐 토네이도나 뭐 여러 가지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뭘로 만들지? 근데 이제 뭘 만들지를 하는데 되게 좋은 사이트가 파이썬 PD입니다. 생각보다 이 파이썬 PD가 구글에서 잘 안 걸려요. 구글 검색에서 잘 안 걸리는, 구글 랭킹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이언티픽 뉴머릭 관련된 사이파이, 넘파이, 뭐 판다스를 써라. 웹 디벨로퍼를 하려고 그러면 장고 파이썬 써라. 뭐 아니면
코어 파이썬은 뭐다. 게임 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인베디드 파이썬에는 뭐뭐 써라. 그리고 이것도 다 이렇게 큰 분류가 아니고 작은 분류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걸 써라. 물론 그게 뭐 아주 정확하거나 뭐 새로 나온 거 빠졌을 수도 있고 랭킹이 좀 부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이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알려줍니다. 되게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 뭐 이제는 끝난 논쟁입니다. 요게 파이썬 2 써야 되나 3 써야 되나는 한 2년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유효한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초보 때는 의미 있는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 됐죠. 파이썬 3를 써야 됩니다. 이게 파이콘 2014년 그 키노트에서 장혜신 님이 언제부터 파이썬 3를 쓰면 되나요? 이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 제가 비디오를 봤는데 장혜식님의 답에 0.2초 동안의 머뭇거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2015에 파이콘에서 죄송하네. 이것도 2014년 거네요. 파이썬 이것도 이제 홍매희님이 그 파이썬 아이돌이죠 우리나라에. 파이썬 2와 작별하고 파이썬 3를 개발하기. 여기 보면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2014년 발표에서.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파이썬 3 쓰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가시 뭐 이런 얘기 하면 할 말 없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주제는 왕초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K on the Rails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뭔가 웹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튜토리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어 튜토리얼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K on the Rails는 왠지 루비 온 레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일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이 K on the Rails가 장고 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 튜토리얼인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한 인스타그램 같은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따라 해보다가 포기했죠. 저는 포기했고 읽기는 대충 다 읽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파이썬을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버추얼 ENV. 왜냐면 저희는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버추얼 ENV는 뭐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뭐 베리에이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부딪혔고 문서도 많고 글도 많은데 저는 한 반나절 동안 그걸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거고요. 뭐 이거를 나는 그냥 전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패키지 깔아가지고 그냥 다 하겠어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되고요. 버추얼 ENV는 뭐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모두가 쓰고 있다고 했는데 반나절 동안 문서를 읽어도 아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왜 X입니까? 네. 어려운데 근데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바로 어허 이럴 수도 있죠. 네. 모두가 쓰고 있고 당연히 써야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거 끝나고 제 발표는 제가 아까 아직도 초보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발전하는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추얼 ENV 뭐 하는 거냐면 여러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아까 그 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를 한 사람이 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의존성 같은 라이브러리 롱록의 버전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장고 1.8 이하만 써야 돼.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버전 이상을 써야 돼. 뭐 이거는 이 패키지가 꼭 필요해. 이런 것들이 있고 얘는 파이썬 2만 지원해. 파이썬 3만 지원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환경을 다 그 프로젝트별로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틀렸으면 저에게 펀치를 날려주세요. 근데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뭐 여기 세 번째 파이 ENV라는 거 있고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아직 뭔지 모릅니다. 근데 약간 고급자를 위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아직 저 초보니까. 그리고 벌처 ENV 래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는 벌처 ENV 래퍼로 설명하고 있고 어떤 가이드는 벌처 ENV로 설명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복잡해요. 초보자한테. 근데 벌처 ENV 래핑은 저는 고민 끝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타이핑을 줄여주는 어쩌고 도구거든요.
그리고 가상환경 만들 때 파이썬 버전도 명시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초보자로 입문할 때 무조건 파이썬 3로 입문해야 그 한글에 대한 고민이 줄어듭니다. 한글로 파이썬 2를 쓰면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네,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뭐 솔직히 프로젝트 디렉토리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프로젝트의 환경 벌처 ENB가 딱 켜지고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신 분들도 많고, 근데 저는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벌처 ENB 래퍼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물론 설치는 다 해야 되지만 설치는 그냥 홈페이지 가면 있고 어떤 디렉토리 가서 make 벌처 env 그 다음에 벌처 env 이름 쓰면 끝났는데 여기다가 파이썬 3 버전 같은 거 써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에서 노트북에서 파이썬 V 하면 보통 파이썬 2가 아직도 깔려있죠. 맥북에도 그렇고 뭐 노트도 그렇고 기본은 파이썬 2인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이제 벌처 env 래퍼가 깔려있으면 work1 그 다음에 벌처 env 이름 하면 프롬프트 앞에 이렇게 괄호가 뜨고, 그럼 그때부터는 그 환경에 있는 파이썬 버전과 라이브러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게 도착하는 원리는 저도 관심 있어서 좀 배웠는데 재밌는데 딱히 원리를 몰라도 쓰시는데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requirement.txt는 프로젝트 안에 이거를 넣어요. 초보자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꼭 이 이름이 지정이 되는 건 아닌데 보통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requirement.txt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맷자인니 라는 거랑 장고라는 거에 의존성이 있고요. 제 프로젝트는 MySQL 클라이언트랑 장고 오러스랑 피드 파서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를 들면 저는 장고 1.0의 최신 버전을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1.0 중에 최신 버전, 마이너 버전 업그레이드는 계속되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하면 그 관련된 의존성들이 쫙 깔립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왕초보시라면 나중에 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좀 도움이 됐거나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광고 크롤링을 해서 웹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왜냐면 저는 광고 엔지니어였고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광고 크롤링 한다 그랬잖아요. 광고 크롤링을 하려면 뭔가 HTTP 리퀘스트를 던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스턴스를 파싱해가지고 파일을 떨구고 그거를 웹에서 보여주는 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HTTP 리퀘스트를 던지려고 그러면 리퀘스트라는 걸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뷰티풀 소비나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네,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뭔가 열심히 시간이 들면 조금을 했더라고요. 모든 코딩이 그렇지만 참 노가다가 됐습니다. 오래된 코드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몇 줄 안 되거든요. 못 찾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검색하다 보니까 또 스크래핑 프레임워크 스크래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가장 장고랑 스크래피를 제가 저의 아주 초보지만 열심히 좋아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스크래핑 프레임워크 스크래피라는 거를 쓰게 됐습니다.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이미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 이게 조금 더 간단한 그림인데, 결국 그냥 우리가 하는 일들은 스파이더가 이제 크롤러를 스파이더라고 부르는데, 크롤러가 인터넷에서 뭔가 가져와가지고 리스폰스를 받아오면 그거를 파싱해가지고 피드 파서에다가 넘겨가지고 뭔가 그 결과물을 떨구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지든 뭐 데이터든 뭐 어떤 방식이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얼마나 자동으로 돌릴 것인지, 얼마나 그걸 샤딩을 거릴 것인지, 파싱은 XML인지 HTML인지, 피드 파서에서 파일을 떨굴 것인지, 그걸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지, 파일을 저장할 것인지, 클라우드 저장할 것인지, API를 떨굴 것인지, 다 모든 것들에 대한 케이스가 다 돼 있는 게 스크래피입니다. 물론 이걸 다 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스크래피는 무료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니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은 코드로, 러닝 커브는 좀 있지만 적은 코드로 굉장히 잘 공략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네, 혼자서 삽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열심히 했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너무 간단한 코드였고 굉장히 개념이 간단했죠. 그래서 도움을 주실 스승님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저는 스승님이 없었거든요. 혼자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스크래피가 파이썬 3를 지원하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파이썬 2밖에 지원 안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벌초 AMB를 막 나누고 이랬었고 문선 영어였고요. 한글 문선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립시다. 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드로잉하고 짠 하고 피카소 그림 나오고 튜토리얼은 되게 간단한 것밖에 없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너무 복잡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하면 다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잘 되더라고요. 네,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스크래피를 잘 썼고요. 지금은 스크래피에 대한 한글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웹을 만들어야 되겠죠. 웹은 플라스크와 장고. 저도 이제 굉장히 검색이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파이썬 아이돌님께서 미는 플라스크가 한국에 굉장히 우세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조금 더 리서치를 한 끝에 플라스크는 조금 더 할 일이 많고 장고는 조금 더 자동화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을 받았고요. 그래서 장고로 하기로 했고 이거는 파이콘 2010 에이펙 2016의 세션 중에 하나에 장고 vs 플라스크 까봅시다라는 세션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도 뭐 한 반 정도 봤는데 이 발표한 친구는 저의 스승님입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설리 인터넷 고등학교 다니는. 근데 제가 전번에 파이썬 사용자 그 백원아님께서 그냥 장소만 예약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그런 파이콘 뭐였지? 하여튼 그냥 사용자끼리 우리 이야기합시다라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 친구가 굉장히 똘똘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승님 저에게 파이썬을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선리 인터넷 고등학교 친구한테 학교 가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제가 막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 친구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요거 보시면 장고와 플라스크 어떤 거를 고민하신다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장고를 그래서 하기로 했죠. 잘 만든 프레임워크고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책도 있다는 정말 좋은 점도 있죠. CVV, 클래스 베이스드 뷰거든요. 근데 뭐 파이썬 배우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 if for 같은 건 금방 배우고 뭔가 클래스 같은 것도 좀 하고 상속 좀 하면서 뭐 이래야 뭔가 좀 파이썬 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장고 가지고 CVV 클래스 베이스 뷰를 쓰면 뭔가 이 파이썬의 상속 객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이걸 객체에 대한 뭐 이거 책 읽는 거는 게을러서 못 읽었고 CVV를 쓰다 보니까 이거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짠! ednow.kr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도메인이 있는데 ednow.kr로 가면 거기 링크가 하나 있어요. 누르면 live.ednow.kr이라고 뜨는데 이게 거기 안에 그럼 또 로그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데모라고 이미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고 로그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크래피 가지고 광고를 여러 캡처한 거에서 하여튼 광고를 크롤링합니다. 전 광고 엔지니어였으니까 광고를 크롤링해서 MySQL을 쌓고 그거를 장고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에서 잘리면 돈 버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대부뉴스를 아시는 분? 네, 제가 이것도 대부뉴스.kr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로그인이고 자시고 없고 요거 화면이 딱 뜰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 회사에서 뭔가 그 모바일 개발된 뉴스들을 막 올리거든요. 근데 이걸 공유를 시켜야 되고 트래픽을 모으는 게 제 회사에서 약간 일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어디서 개발 뉴스를 읽을까요? 뭐 물어보면 안 읽어요. 또는 페이스북이요. 이게 제일 많고 트위터는 저는 좋아하지만 죽었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발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블로그를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근데 외국에는 해커뉴스라든지 좋은 그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해커뉴스를 만들자 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고 있나요? 하여튼
그리고 찾아봤더니 해커뉴스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솔루션들이 오픈소스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파이썬으로 만든 게 있었고 그게 가장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또 장고 기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고 제가 에드노 할 때 쓴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그 장고 위에 메자인이라는 걸 쓰고 있더라고요. 메자인이는 장고 CMS랑 그 쌍벽을 이루는 장고 기반의 CMS입니다. 만약 내가 블로그를 장고로 워드프레스 같은 거를 내 워드프레스 같은 블로그를 플라스크로 된 워드프레스 같은 거를 내가 블로그 운영하거나 사이트 운영하는 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전 세계에 가장 잘 나가는 CMS 두 개가 있는데 CMS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장고 CMS 이름 외우기도 쉽고 이름 참 잘 지은 장고 CMS가 있고 이름 참 그지같이 못 지은 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부 뉴스는 뒤에 나올 거죠. 드럼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드럼이라는 거는 메자인에 기반하고 있고 그 메자인은 장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수정하려고 하면 장고를 이해하고 있으면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제가 계속 뉴스 또 아무나 뉴스를 올릴 수 있는데 개발 뉴스를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은 올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뉴스는 다 여기다 올리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좋은 그 개발 글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올라옵니다. 페이스북에 개발 글 보러 들어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고, 아까 제가 장고로 배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순서가 이미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까 파이썬 PDA가 있었잖아요. 파이썬 PDA는 파이썬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에 대한 정보들이고요. 그 장고는 장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제대로 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고로 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 그러면 요 장고 패키지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장고로 할 수 있는 요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아니죠. 거의 태그에 가까운데 장고로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장고로 CMS를 만들고 싶어요. 블로그를 하고 싶어요. 캐스팅을 하고 싶어요. 장고 기반 캘린더 있나요? 캡처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장고 디자인, 장고 테스팅, 장고 수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요 사이트가 장고 패키지스.삐리리 커밍인가 어딘가 그럴 텐데 가시면 되게 좋은 사이트고 여기서 보통 뭘 할까? 예를 들면 저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붙이고 싶었거든요. 아까 그 대부 뉴스에. 그러면 장고 패키지스 가가지고 그런 페이스북 소셜 로그인 하는 몇 가지 그 패키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골라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럼 쓰기로 했죠. 드럼은 메자인에 기반의 장고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니까요. 이 사람도 이 아저씨 메자인을 만든 사람이 구글에서 일하고 있는 아저씨고 메자인은 그 아저씨 취미생활이거든요. 오픈소스를 취미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하여튼 그 사람 프로젝트고 그 아저씨가 만든 게 드럼입니다. 똑같은 메자인을 만든 사람이 드럼을 만들었는데 PR을 보내주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아주고 거기다가 한 줄만 기여를 해도 여기 이름을 넣어줍니다. 민우팝 이렇게 넣어줍니다. authors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PR도 한 3개 정도 보내고 파이썬 3 대응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 3 대응하는 PR 조그마한 것들도 좀 보내고 전 진짜 완전 좋은 진짜 제가 보낸 PR 내용 보면 이 자식 장난치고 있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쉬운 PR들. 근데 저는 깃은 잘하거든요. 그 코딩은 잘 못하지만 깃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보내고 머지도 잘해주고 손수 이 프로젝트 관리자께서 authors의 이름을 넣어줍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풀 리퀘스트 이런 거 회사에서 많이 쓰지만 오픈소스에 코드 기여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아니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제가 파이썬 초보자로서 구글링 하는데 많이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저는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파이썬 공식 문서가 생각보다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폼에서 익숙해지시고 영어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다음에 좀 하이엔드 개발자가 되시면 조금 더 파이썬 공식 문서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좀 제한적으로 보긴 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 장고 공식 문서도 볼 필요는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저한테는 그냥 장고 책 같은 게 좀 도움이 되고 열심히 봤는데 네, 많이 도움됐던 걸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파이참 도구를 이제 코딩 뭘로 하나요? 뭐 서브라임 텍스트, 아톰 뭐 많죠. 근데 이제 파이참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파이썬 개발할 때는. 근데 강력한 디버깅,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강력한 디버깅, 뭐 여러분 비주얼 시클 6.0을 쓰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테스트 거기 딱 돌리면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그 상태에서 모든 변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넥스트 하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잘 됩니다. 어우 아름다워라 진짜. 그러면 근데 우리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 뭔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되잖아요. 그 디버깅이나 배울 때 하기 때문에 강력한 디버깅,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쁜 디버깅이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함수 따라가기. 어떤 함수 이름이 있는데 뭐 참고 함수 이름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봐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초보자니까. 그래도 한번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함수 따라가기, 그러니까 함수의 함수 사용이 있으면 그 함수의 데피니션을 따라가서 한번 보면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고수로 되는 중급자로 한 발 걸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 장고 코드 다 보신 분, 뭐 이런 분들이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쉬운 개발 서버 실행, 뭐 개발 서버 실행할 때마다 뭐 밑에 뭐 매니지 파일, 뭐 프로젝트 이런 거 써줘야 되잖아요. 런 서버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 상단에 버튼을 딱 누르면 됩니다. 이걸 보고 말씀드렸어야 돼요. 네, 하여튼 저기 위에 누르면 그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짤 수 있고, 여기 뭐 이쁜 그 트레이스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 외에 뭐 그냥 제가 먹고 살면서 필요해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엑셀 파일을 읽어가지고 엑셀 파일에다가 뭘 쓰는 거. 이거 뭐 생각보다 유용할 때가 많거든요. 뭐 저는 업무 때문에 써가지고 뭐 예를 들기가 쉽지는 기억나는 건 없는데, 뭐 어떤 엑셀 파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기획자한테 던져준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읽기 쓰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가지고. 그리고 옛날 크롤러, 네, 뭐 다양한 뷰티풀 소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간단한 뭐 스크래피는 솔직히 좀 무겁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탁탁탁 크롤러로 돌리는 크롤러 같은 것들도 몇 개 짜봤었고요. 나이스 API 같은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읽어가지고 파일로 툭 떨기, 이런 거는 뭐 어떤 라이브러리 깔 것도 없고 그냥 서버에서 평 돌리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처음에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하잖아요. 엑셀 접근해서 읽기 쓰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딩은 할 줄 알지만 완전 초보자인데 한 두세 시간이면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날씨 API 읽어서 파일을 저장하기도 한 두세 시간 정도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레터. 그 블로그.pyco.kl이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아직까지 이쁘진 않은데 스태틱 사이트 제너레이터이거든요. 레터를 갖다가 쓰고, 결과적으로 파이썬을 아직도 못합니다. 제가 뭐 이런 것만 딱 만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이썬에 쏟은 시간 중에서 코딩한 시간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대부분의 시간은 서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깔고, 그 다음에 환경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따라가고, 이런 거 하는 데에 80%를 제가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딩을 별로 안 했는데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뭐 많이 만들었어요. 뭐 에드나우.kl이나 devnews.kl도 만들었고, 전 KR 도메인 성애자입니다. KR 도메인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을 별로 안 해도 뭔가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 파이썬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벌처 EMB나 이런 거 기준 잘 쓰시고, 뭔가 그런 거 익숙해지 하다 보면 좀 자기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코딩 별로 안 해도 뭔가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의지 같은 게 있으면 정말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파이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